안녕하세요. 공식 축축 구독자 여러분, 비즈니스워치 박수익 기자입니다. 오늘 11월 24일은 라이브 방송이 아니고 제가 일이 있어서 어제 23일 오후에 사전 촬영한 내용으로 방송을 올려드린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시 3개를 볼 텐데요. 먼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한 국산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중단한다는 내용과 관련한 조회 공시를 어제 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취재한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SAMG 엔터테인먼트라는 비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오늘부터 후싹 상장에 앞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합니다. 최근에 수요 예측이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지만 공모 청약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알아보겠고요. 마지막으로 KT 계열사들이 KT 스포츠라는 회사의 비상장 회사인데 여기에 십시일반 계속 유상증자로 자금을 쏘아주는데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23일 어제 오후에 이런 내용의 조회 공시가 등장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제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눈물 코로나1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생산 중단이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이 기사와 관련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해명 공시를 낸 것입니다.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보면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올해 6월 말에 국산 코로나19 백신으로 스카이코비1이라는 백신의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했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이 백신 스카이코비1이라는 백신을 접종해도 된다, 판매해도 된다라는 허가를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이제 선구매를 좀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더 이상 구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이 사실상 중단됐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측의 해명이 뭐냐면은 낮은 접종률로 인해서 초도 물량 이후에 추가적인 완제, 그러니까 완제품을 생산하지는 않고 있다. 정부의 추후 요청이 있으면 생산 공급을 재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한 해외 판매를 위한 글로벌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래서 이게 좋은 내용인지 나쁜 내용인지 구분이 가시나요? 뭐 다시 생산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또 해외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건지 못 한다는 건지 뭔지 잘 알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 바이오 전문 기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최근에 이 내용을 조금 취재한 바가 있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공시에 나온 대로 6월 29일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스카이코비1이라는 백신에 대한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접종 가능한 코로나19 백신으로 승인받았죠. 그런데 주변에 이 백신 접종하신 분들 중에서 스카이코비온 백신을 맞았다는 분이 있습니까? 제 주변에 한 명도 못 봤어요. 접종률이 낮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 이게 스카이코비온뿐만 아니라 모든 코로나 백신의 접종률이 최근에는 좀 떨어지기는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이 아무래도 좀 많이 풀려 있고 또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미 3차까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추가 접종, 추가 백신 접종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스카이코비1은 그런 일반적인 백신에 대한 인식보다 더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요즘에 사실 나오는 백신들은 2가 백신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2가 백신. 2가가 이제 우리나라 말이에요. 두 가지의 가능성, 가능한, 그러니까 두 가지의 바이러스에 다 이제 가능한, 대처가 가능한 백신이다 해서 2가 백신이죠. 그래서 이게 뭐 올해 유행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금 현재도 우세종인 오미크론 이런 데 다 대응이 가능한 백신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이 스카이코비언을 비롯해서 기존에 나왔던 백신들은 1가죠. 1가. 그러니까 한 개의 바이러스에만 예전에 오리지널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대응이 가능한 그러다 보니까 이미 업그레이드된 개량 백신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일가 백신을 맞을 필요성이 특별한 개인적인 어떤 건강상 의학적인 어떤 소견에 따르지 않는다면 대체적으로는 맞을 필요성이 현재 낮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스카이코비오는 FDA가 뭐죠? 미국의 식품의약국이죠. 그리고 유럽의 이 EMA, 미국의 유럽의 의약품청, 그리고 WHO 세계보건기구 이런 데에서 아직까지 승인을 못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승인을 받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전체적 글로벌하게는 아직 승인을 못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뭐를 뜻하냐 하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스카이코비1은 해외에서는 아직 접종이 안 되는 백신이라는 뜻이고, 첫 번째.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백신을 맞아도 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맞기를 꺼려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국내에서 이 백신을 맞고 해외에 나가서 스카이코비온이라는 백신을 접종했는데 인정해줘라고 했을 때 해외에서는 What is this? 이런 식으로 그게 뭐냐라고 반응하는 거죠. 자기네 나라에서 통용되는 어떤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되는 이런 분들도 이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는 거죠. 맞아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물론 참고로 지금은 이제 화이자든 모더나든 기존의 백신들을 3차까지 국내에서 맞은 분들은 대부분 해외 나가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백신을 그만큼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 어떤 증명이 필요할 때, 어떤 해외에 관련된 증명이 필요할 때 이 백신은 아직까지 소용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미 개량 백신이 나와 있고 업그레이드된 개량 백신이 나와 있고 또 반대로 또 이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1 백신은 해외에서는 아직 승인을 못 받다 보니까 사실 붕 떠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초기 물량은 좀 구입해 줬지만 그 뒤로 추가 요청을 하지 않는 것이고, 또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공시에 보면 해외 판매를 위한 글로벌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라든지 세계보건기구 WHO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고, 승인이 나야지 해외 판매가 가능하고, 또 하나 설령 승인이 나서 해외 판매가 가능하더라도 이미 2가 백신이 나와온, 즉 개량 백신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접종자의 건강상 이유가 없는 이상에는 일가 백신인 이 스카이코비언은 맞으려는 사람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스카이코비1은 우리나라에서 국산 백신을 개발했다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상업적으로 다시 말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 백신을 팔아서 매출이나 실적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백신은 아니다. 사실 의학적으로는 이미 운명을 다한 백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백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속도전인데 빨리 개발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백신은 물론 다른 어떤 백신도 마찬가지였지만 코로나19 백신에서는 출발부터 많이 늦었고, 그래서 많은 제약사들이, 우리나라의 제약사들이 코로나 시국에 너도 나도 백신을 개발하겠다라는 공시나 보도자를 많이 띄웠어요. 그런데 다들 대부분 중도에 접었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제외하면 중도에 접고 주가만 띄우고 그 사이에 대주주 주식 팔아서 논란이 된 경우도 많죠. 그런 좀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화나는 상황들도 많이 있었고요. 아무튼 지금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조회 공시는 좀 점잖게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백신은 의학적으로는 운명을 다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이나 신약은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임상 3상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몇십 년 걸리는데 이거를 완주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분야이죠.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1 생산 중단과 관련된 조회 공시를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공시는 SAMG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상당히 낯서실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아니고 이제 상장하려고 해낸 회사인데 아마 영유아를 두신 분들은 이 회사의 이름은 몰라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은 아실 거예요. 미니 특공대, 캐치 티니핑, 룰루팝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정교하게 뭐 3에서 5세 남아, 여아를 타겟으로 한 이런 캐릭터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캐릭터들을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1세대 애니메이션 기업이고 동시에 현재는 이제 3차원 3D 애니메이션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미니 특공대 뭐 이런 완구도 만들고 코스튬 그러니까 의류나 액세서리 뭐 이런 거 만드는 그래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사실 코스닥 시장의 상장 공모 시장 굉장히 안 좋죠. 잇따라 계속 수요 측 부진으로 철회를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SAMG는 이제 지난주에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사실 내용이 별로 안 좋았어요. 흥행이 안 됐음에도 그대로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희망 공모 가격을 21,600원에서 26,000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지금 확정 공모가를 17,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 공모가 하단인 21,600원보다 훨씬 더 낮게 설정을 함으로 해서 이 회사가 100% 신주 모집 방식으로 공모를 하는데 처음에는 한 370억에서 460억 원 정도를 조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238억 원 정도를 조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황이 결론이 나고 있고요. 왜 이렇게 결론이 났냐는 하면은 지금 이게 이 보시는 표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SAMG 엔터부터 수요 예측 때 이제 회사 측이 제시한 이 가격이죠. 여기 보이는 가격. 희망 공모가 21,600원에서 상단 26,700원 사이에서 어느 가격이 적정하냐라고 이제 물어본 결과 이 대부분이 보시면 89.47%가 어디 희망 공모가 하단보다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게 적정한 가격이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 회사 측이 이 수요 예측 결과를 받아들여서 수용을 해서 공모가를 17,000원으로 제시를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24일, 25일 NH투자증권에서 청약을 진행하는데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혹시나 말씀드리면 NH투자증권의 공모 청약은 청약 당일 계좌 개설로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약 전날까지 즉 23일까지 계좌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를 하나 볼 텐데요. 이거는 23일자에 저희 김보라 기자가 쓴 공시죽주 픽 기사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계열사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돈 쓰는 KT그룹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기사 내용을 먼저 살짝 보면요. KT그룹 계열사이자 KT 위즈 프로야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KT스포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인명이 KT스포츠지만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KT 위즈라는 구단이 있죠. 그러니까 KT 위즈라고 보시면 돼요. 야구단이에요. 야구단이 유상증자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회사들이 참여를 합니다. KT부터 해서 스카이라이프, KT 뭐 CSCS, BC카드, 나스미디어, 에스테이트가 총 7개 계열사들이 십시의 일반으로 이제 KT 스포츠의 증자에 참여합니다. 이게 지금 다 그 결정 증자에 참여하는 내용이고 보시면 총 이제 얼마죠? 99억 원 그러니까 약 100억 원의 운영 자금이 KT 스포츠라고 쓰고 KT 위즈 야구단이 필요해요. 제3자 배당 증자이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계열사들이 이런 식으로 십시일반으로 낸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뭐 어떻게 보면 KT나 이런 KT의 상장사들에게 엄청난 어떤 기업 가치나 주주 가치를 훼손시키는 내용의 공시는 아닙니다.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와 같은 스포츠 구단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연례적으로 사실 이러한 공시를 냅니다. 주로 언제 내느냐 하면은 이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토브 리그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시즌이 끝나고 그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그 사이, 주로 이제 11월에서 한 2월 그 사이를 얘기하죠. 이때 이제 구단들도 결산을 하고 부족한 돈이 있죠. 그럼 그 돈을 사실 이게 뭐 입장권을 팔아서 경기장 입장권을 팔고 뭐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결산을 해보니 그 돈으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모기업들에게 우리 이만큼 필요하다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그런 요청에 대해서 이제 유상증자라는 형태로 KTA 그룹 계열사들이 KT 위즈 야구단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사실 이게 뭐 기본적으로 사실 KT나 여러 가지 뭐 그 야구단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죠. 야구단을 운영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홍보 효과를 거둘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야구단들이 독립적인 재정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매년 이런 식으로 또 자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한 몇 년 전에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이건 참고로 2018년 버전입니다. 2018년 버전이어서 지금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2018년 버전이고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프로 야구단들이 한 10개 구단이 있죠. 그 중에서 대부분이 지금 여기는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두산, SK, LG, NC 소프트죠. KT 지금 보시는 기아 자동차, 그리고 삼성, 한화, 롯데 다 대기업들이 이제 가지고 있고 최대 주주도 다 그 대기업 법인들이에요. 법인들이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KT 위즈니까 KT 위즈를 한번 볼게요. KT 스포츠, 법인명이 KT 스포츠고 구단명이 KT 위즈죠. 여기가 554억 원의 매출을 한 해에 2018년에 기록했어요. 그런데 실제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지원성 매출이 36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계열사 의존도가 65%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머지 35% 본인들이 번 금액의 35%만 순수하게 입장권을 팔아서 번 돈 이런 걸로 충당을 한 거고 나머지는 계열사들이 준 거예요. 그냥 주지는 않죠. 계열사들이 이렇게 자금 지원하는 대신에 예를 들어 선수들이 쓰는 헬멧이나 유니폼에 KT 뭐 이런 여러 가지 통신회사들의 로고라든지 이런 광고가 또 들어가긴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모든 이제 대기업 계열 구단 중에서 특히 계열사 매출 비중이 제일 높은 것이 65% KT죠, 그죠? KT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계열사가 어떻게 보면 KT가 야구단을 가장 잘 지원해주고 있는 곳이에요. KT 위즈 팬들은 되게 KT에게 고마워하겠죠. 반면 KT 이런 주주들은 중에서 야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거기에다 돈을 쓰지? 그 돈 있으면 우리 뭐 좀 주주가치 재고 높이는 데 쓰지 뭐 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구단이나 이런 프로 스포츠 구단들은 뭐 홍보 효과도 기대를 하고 그리고 사실 전체적인 매출에 비하면 이 운영하는 뭐 기아차라든지 KT라든지 LG, SK텔레콤 이런 대기업들이 전체 차지하는 매출이나 비용에서 아주 큰 절대적인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보통 다 지출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롯데자이언츠나 하나이글스나 이런 데도 종종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그래서 계열사들이 야구단의 유상증자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월 24일 라이브 방송이었고요. 오늘은 월드컵 우루과이전이 예정되어 있네요. 어디 또 한국의 선수들이 선전을 해서 좋은 결과로 국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제가 월드컵 관련된 색다른 이야기 잠깐 하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